건강을 주제로 하는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게 좀 힘들어하고 또 기침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건강이 염려가 되죠.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학교로 가는 아이를 보면 부모들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건강이 걱정이 되죠.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꼭 이 마음이겠다. 정말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야말로 인생 최강의 무기다. 이 책을 쓰시는 분은 의사도 아니고 트레이너, 스포츠 트레이너입니다. 주로 프로 선수들을 이렇게 트레이너로 평생을 살면서 보니까 이분의 전공이 호흡 훈련을 잘 시켜서 2군으로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을 호흡 훈련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그 트레이너,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 호흡이 바뀌면 인간이 바뀐다. 이게 호흡이 바뀌면 인간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가 되려고 하면 호흡법이 흐트러지는 호흡도 안 되고 이 호흡이 그렇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많은 선수들의 호흡을 이렇게 교정해주고 호흡 훈련을 시켰더니 인생이 바뀌어지더라. 이 경험을 담은 책이 저 책이에요. 이 책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상을 당해서 전열에서 이탈한 선수들을 호흡 훈련을 통한 재활 훈련을 실시하였다.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출전 경기에서요, 이 사람이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그가 그런 결과를 낸 것은 몸이 사용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흡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이고 머리가 맑아졌기 때문이다. 그 선수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호흡 훈련을 부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호흡을 할수록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그러면은 땅 꺼지도록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땅이 그냥 팍 꺼진 것처럼 말이죠. 이 내쉬음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러다가 숨 넘어가려고 하면 들숨을 통해서 빨리 쉬어야 됩니다. 그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도록 이렇게 맑아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호흡은 생명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생명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 하나 잘 쉬었을 뿐인데 혼마 아쿠오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난주에 들었죠. 이토록 중요한 호흡을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호흡이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자동 작업이기 때문이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은 의식하지 않아도 절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되는 대로 숨을 쉬면 나이가 들수록 호흡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는 사이에 몸도 마음도 점점 늙고 약해져 갈 것이다. 그렇다면 호흡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호흡 기능은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호흡을 관리하자.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준 거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하셨지요? 아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너무너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우에 얹고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들이쉬고 이렇게 배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 내렸다가, 그래서 아주 그 깊은 호흡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스르르 주무세요. 예.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영광, 나는 건강해, 나는 풍요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러면서 모든 그 마음과 생각이 다시 어떻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계셔. 나는 풍요한 존재야. 나는 행복해.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또 이렇게 하루를 이제 시작해 보세요. 하여간 호흡은 이렇게 훈련할수록 강해질 수 있다. 아멘.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의 저자 임영빈 원장님은 나이는 같아도 늙는 속도는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가속 노화인가 저속 노화인가 아니면은 역노화인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2배속, 4배속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대기적 나이는 들어가는데 신체 나이는 호흡 능력에 따라 젊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체 나이 하면은 이러거든요. 신체 나이 하면은 신체 기능을 보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을 봐요. 저분은 신체 나이가 아주 젊다. 그거는 신체 기능하고 인지 기능, 이 두 가지를 보고 신체 기능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숨 하나 잘 쉬었을 뿐인데 혼마 아쿠어 박사는 신체 나이를요 뭘로 측정하느냐면은 호흡 능력으로 측정을 해요. 예, 호흡 능력으로. 그리고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의 저자 임영빈 원장은 신체 나이를 산소 최대 섭취량으로 이렇게 신체 나이를 측정을 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란 1분 동안에 얼마만큼의 산소를 흡입하여 각 세포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임영빈 원장도 산소 최대 섭취량을 신체 나이로 봤고, 혼마 아쿠어 박사도 호흡 능력을 신체 나이로 봤어요. 자, 우리가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때 선수를 선발할 때 딱 한 가지만 봤어요. 그게 뭘 봤느냐면은 체력만 보겠다고 했어요. 이 체력만 보겠다. 그 체력. 그러면 이 체력을 볼 때 이 뭘로 보느냐? 그래가지고 체력을 딱 보는데 많은 사람의 예상 외로 뽑힌 큰 체격을 갖지 않고 작은 체격을 갖고 무명의 선수 한 명이 뽑혔죠. 그 사람 박지성이거든요. 그럴 때 박지성의 그 별명이 뭐냐면은
심장 2개를 가진 사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호흡 능력이었어요. 천천히 이 나이 드는 법의 저자 임영빈 박사님의 그 소개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요. 아일랜드에 그 조정 경기가 있었어요. 조정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챔피언이 누구냐면은 리처드 모건 씨라고 그 나이가 93세예요. 근데 이분을 아일랜드 리머릭 대학 필립 제이크만 교수가 이렇게 이 사람 연대기적 나이는 93세인데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체 나이가 30대예요. 이걸 호흡 능력을 보는 거예요. 산소 최대 섭취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그 교수가 진단한 결과가 이거예요. 심혈관 나이와 유산소 운동 능력을 이분이 30대, 40대의 그 연령과 동일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나지 않습니까? 93세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국민 여러분,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예. 한번 잘해 보십시다. 자, 이제 조금 어설픈 얘기 좀 할 텐데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제가 혹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몸의 각 세포는 각각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예요. 예. 각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로서 그 세포 안에서 에너지 대사 작용을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래서 세포를 뭘로 이해하면 제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느냐면은 민물장어 양식장 연상을 해보세요. 민물장어 양식장. 그 민물장어 양식장을 나의 각 세포로 생각하면 돼요. 민물장어 양식장에 첫째로 딱 필요한 게 뭡니까? 물.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사료잖아요. 사료. 영양분, 사료, 영양분. 그 다음에 산소죠. 산소. 그런데 정전되어 가지고 산소 공급할 수 있는 게 꺼졌어. 다 죽습니다. 이게 우리 세포예요. 이게 우리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그 포도당으로 바꾸어서 계속 이렇게 그 각 세포에 공급해주는데 그 동맥을 통해서 심장이 동맥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내장 이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뻥 뚫린 장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소화기예요. 그런데 이 두 조직만은 근육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근육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그 태자리가 어디냐면 신용의 아파트 101동 511호예요. 5층이에요. 5층. 평생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 이사를 갔어요.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물이 잘 나오다가 이것이 안 나와버려. 막 이렇게 샴푸 칠했는데 물이 짤짤짤 나오다가 또 조금 나오는 것 같더니 또 안 나와버려. 그래서 원인인 거 봤더니 그 시간에 1층, 2층, 3층, 4층에서 물을 다 써버리니까
5층까지 안 올라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뇌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호흡 능력이에요. 이걸 뭐가 키워주죠? 유산소 운동이 키워줘요. 예. 우리는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뭐 숨 잘 쉬고 있는데 무슨 이 운동이 필요하나 생각을 하겠죠. 근데 김부국 집사님이 몇 년 전에 그 심근경색으로 중앙병원에 응급실로 이제 가서 살았죠,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심장 3분의 1이 새카맣게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활동하고 열심히 살았죠. 근데 이제 그 새카맣게 3분의 1이 이제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처방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의사 처방이 서서히 힘들겠지만 계단을 오르십시오 그러더래요. 계단을 오르십시오. 이제 계단을 오르십시오. 그래서 자기 아파트가 8층이라서 그때부터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8층까지 이제 계단을 이용을 했대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가서 저 검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 달 해가지고 무슨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래도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게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힌 이유는 확인해 보시라고요.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 왜요? 숨은 생명의 기운이니까요. 그거를 빨리 그 뇌 속에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어야 하니까요. 유산소 운동이 얼마나 소중한가. 서울대 출신이고 재활의학과 전문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길 위의 뇌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25년 정도 이렇게 그 러닝을 했는데 자기는 재활의학과 전문이라는 호칭보다 러너,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더 좋아해요. 왜냐니까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유산소 운동처럼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힘이 셀수록 인생은 굉장히 활기찬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면서도 젊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재활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산소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30분, 나중에는 1시간, 요즘은 1시간 반을 뛰는데 기쁨,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가 돼요. 예. 이제 그 책 속에 보면 이 유산소 운동, 이 러닝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의 운동이 내일의 내 몸과 뇌 건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운동이, 그러니까 어제의 그 운동하지 않는 내가 결국은 암을 만난 거예요. 예. 제 호흡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느냐면 들숨은 쉬어지는데 날숨이 거의 약해 있었거든요. 난 전혀 몰랐죠, 그거를. 그냥 쉬어지니까 잘 쉬는 줄 알았는데
기능적 장기량이 너무 가득 채워져 있고 이거를 밖으로 빼지 못하니까 새로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산소가 공급이 되면 암은 퇴치가 돼요.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세요. 몽땅 먹고 그냥 자고 운동 안 해요. 그러면 막 뱃살이 나오고 막 살이 쪄요.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예. 따라서 합시다. 먹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숨 쉬는 것 중요하다. 이거 계속되는 설교가 그 내용이에요. 아멘. 길 위에서 꾸준히 내딛는 한 발 한 발이 건강한 뇌와 몸을 지켜줄 수 있다. 에너지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그 순간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노폐물을 끊임없이 배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뇌에 노폐물이 쌓이면 우울증, 불면증, 치매, 파킨슨, 뇌졸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로 하는 환자가 뭐냐면은 이 환자들 재활을 하는 그 의사예요. 예. 이것이 바로 뇌에 노폐물을 빨리 이게 정맥을 통해서 빨리 빼줘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아까 아파트 얘기했는데요. 상수도는 동맥을 통해서 오는 영양소를, 산소를 가지고 오는 이를 이제 심장이 펌프질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하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수도가 막혔어. 상상해봐요. 변기에 물도 안 내려가. 싱크대 물도 안 내려가. 그 집구석 상상해보세요. 근데 그 집구석이 내 뇌가 될 수가 있어. 내 각 세포가 될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요, 설명을 이렇게 잘하는 목사도 드물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왔어요. 예.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이 어떻게 뇌를 건강하게 만들까? 유산소 운동이 하는 일은 심장과 폐에 그치지 않고 혈관, 근육, 자율신경계, 면역, 에너지 대사 시스템까지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나이를 엄청 젊게 만드는 게 이게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장기가 바로 뇌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일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뇌세포도 더 많이 생기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망이 있는데 이 연결망도 촘촘해지고 건강해진다. 뇌 안에 미세혈관도 더 많아지고 에너지 대사도 더 좋아진다. 왜 이렇게 좋아질까요? 유산소 운동이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좋아하게 만들까요? 오늘 본문에 딱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호흡이 뭔 줄 아니? 숨이 뭔 줄 아니? 생명의 기운이야. 생명의 기운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당장 운동화 신고 우리 한 뛰어봅시다. 아멘한 사람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의 저자 임영빈 원장님이 심박수에 따른 이제 훈련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분의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데, 지금까지 운동이라는 운자도 없었던 분은 30분씩 이제 이 도표대로 해봐요. 여기 보면 처음에 존 1, 존 2, 존 3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존 1은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그냥 산책. 그냥 한 7분 정도 그냥 산책해요. 존 2 단계. 그 다음 7분이 지나면은 이제 걷기, 그냥 기본적으로 걸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제 걷고, 존 3, 또 7분이 지난 다음에 존 3은 약간 숨차게.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하고 이제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하게. 그러다가 7분이 지나면은 이제 존 4, 존 4, 거기에 가면은 빠르게 걷되 숨이 차서, 어느 정도 숨이 차서 옆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될 상태. 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존 4까지 갈 때는 뭐 그렇게 이게 운동이야? 아무 생각도 안 돼요. 그냥 가요. 마지막 5분에서 7분을 남겨놓은 존 5. 그때 뛰는 거예요. 그 5분이면 끝나니까 뛰어진다는 거예요. 그 뛸 때 땀이 확 나오면서 뇌에서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자, 그 다음날 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예?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또 하고 싶죠. 그냥 너무 그 기쁨이 좋아서 그냥 또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훈련, 그 유산소 훈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슬로우 조깅이라고 이렇게 딱 쳐보면요, 이 슬로우 조깅이 뭐냐면 일본 학자가 개발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슬로우 조깅인데 1분간 달리고 3분간 걷고, 1분간 달리고 3분간 걷고, 1분간 달리고 3분간 걷고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 안병부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장수교구 그 주지모 행사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드림피플 10층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계단 높이는 16.5cm예요. 올라가기가 굉장히 안만합니다. 그냥 완만해요. 근데 혼자 10층까지 올라가려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장수교우가 같이 올라가. 계속 같이 올라가. 그래서 10층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 그리고 이거 운동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올라가지 말고 그냥 집에 가.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처음에는 한 번 쉬었다가 10층까지 간 사람, 2번 쉬었다가 10층까지 간 사람이 있을 텐데 갈수록 이제 더 이렇게 좋아지는데, 계단 오르기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보세요. 심장이 펌프질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을 보내주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을 끌어다니는 일도 하잖아요. 일도 하죠. 그런데 심장의 힘만으로는 정맥으로 이렇게
그 노폐물을 이렇게 끄집어 들이는 일을 하기는 굉장히 힘에 겨워요. 이 지칩니다. 그래서 정맥으로 하여금 심장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가장 강력하게 해주는 역할을 종아리 근육이에요. 이 종아리 근육이.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 옛날에 보면은 하지 정맥류라 해가지고 이게 장단지 그 핏줄이 엄청 꼬여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5층에 식사하러 가실 때도 올라가실 때는 그냥 걸어가세요. 여러분 나이가 드셨든 안 드셨든지 간에 올라갈 때는 좌우장 계단을 이용하세요. 예, 저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단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승강기 타고,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계단 오르기. 이게 뛰지는 못하더라도 나이가 드셨으면 무조건 계단을 올라서 이 하체에 이 종아리 근육, 이 근육이 튼튼하면 이것과 같아요. 수중 펌프를 장착해 놓은 것 같아요. 펌프도 위에서 빨아다니는 펌프의 힘보다 수중에서 밀어주는 펌프의 파워가 더 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한번 잘해 보십시다. 호흡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고 싶으면 하버드식 호흡 기술, 숨만 잘 쉬어도 아프지 않는다. 또 제임스 레이터가 쓴 호흡 기술, 더 좋고 더 깊고 더 건강한 호흡법을 알고 싶으면 저런 책들을 통해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최대한 많이 들이마시면서 꼭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의 기운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치료제인 생명의 기운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양소인 생명의 기운이 들어온다. 생명의 기운이 온 우주에서 내 몸으로 들어온다. 내 몸의 60조 개의 세포를 살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온다. 아멘입니까? 전웅준 박사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에 이런 신뢰를 얘기해 놓은 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19년에 한 환자가 왔습니다.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너무 심해져서 심근경색이 왔고 치료받던 대학병원에서 더는 어렵겠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모두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숨을 무척 가쁘게 쉬고 계셨고 인슐린 펌프를 차고 있었는데도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져 이제 투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망막장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뇨 합병증으로요, 이 정도 가면 거의 끝나는 지점입니다. 제가 내린 처방은 이러했습니다. 자연에서 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생채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게 했습니다. 예, 깊은 호흡을 하게 했습니다. 최대한 들이마시고 최대한 내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면서 맨발로 흙을 밟도록 했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나오는 과일들과 또 채소, 통곡물, 생채식을 하면서 햇볕을 쬐면서 이렇게 맨발로 발을 내디딜 때 5걸음도 힘들었고 10걸음도 힘들었고 20걸음도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걸어지더라는 겁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가 있게 돼서 이제는 어렵겠습니다 했던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화혈색소가 정상이 된 거예요. 이 당화혈색소라는 건 당뇨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숨은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할지 몰라요. 아멘. 숨은 생명의 기운이다. 숨은 생명의 기운이다. 얕은 숨은 건강을 해친다. 깊은 숨을 쉬어야 한다. 장기량이 많이 남지 않도록 내쉬는 숨을 더 길게 쉬어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쉬어지는 숨을 효율적으로 쉬기 위해 호흡 근력을 키우는 유산소 운동은 필수다. 온우주의 생명의 기운을 깊은 호흡으로 많이 끌어들여 60조 개의 전세포에 왕성하게 공급하자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여러분의 얼굴이 더 예뻐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마찬가지죠. 숨 잘 쉬면 됩니다. 어쩌든지 잘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산소 최대 섭취량, 이게 매우 중요한 게, 호흡 능력이 너무나 좋으면요, 뭐 연구할 때나 뭐 머리를 쓸 때나 그때 필요한 영양분을 그대로 공급해 줘 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적이고요, 창조적이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노화로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영노화로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성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건강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신체 나이는 90이 되었고 100세가 되어도 호흡 능력은 30, 40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성한 최대 산소 섭취량을 갖고 있게 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한 인생, 젊은 인생,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이제 훈련하겠습니다. 호흡 훈련하겠습니다. 유산소 훈련하겠습니다. 아래 근육, 하체 근육 운동하겠습니다. 내가 심정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영노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기운, 끊임없이 영양분이 필요할 때, 산소가 필요할 때 끊임없이 심장의 왕성한 공부력으로 하나님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살맛나는 음식 하나님 살아가시고 세포의 노폐물들마다 정맥을 통해서 쫙쫙 빨아들여 하나님 청소가 잘 되게 하셔서 염증도 사라지고 모든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사랑의 가족들 건강하게 원합니다. 건강하게 원합니다. 왕성한 호흡 능력 갖추게 해주옵소서. 심근경색도 없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왕성한 복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호흡이 식사보다 중요하고 하나님, 모두가 건강하기 원합니다. 모두가 강건하기 원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두가 잘 살기 원합니다. 호흡 능력, 호흡 근력 나이 들수록 더 젊어진 영노하러 갑니다. 주여,